폭삭 속았수다 1회라온. 또 줄거리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관시기에 모험 가득한 일상이라고 나와 있어 애순이 캐릭터를 밟고 당차지만 얄궂은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1회에 등장한 어린 애순이 김태연은 당찬 것은 맞지만 이해심 깊고 똑똑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도 지극한 효녀였습니다. 현재 70의 나이가 된 오해순 문소리. 애순은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를 외치고 화면은 자연스레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하고 있는 엄마 정광래여매란을 바라보며 빨리 나와라고 외치는 어린 애순. 광래는 다른 해녀들이 모두 나왔음에도 홀로 남아 물질을 했고 표정부터 행동, 말투까지 거칠고 억척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녀들은 그녀를 도구로 버티고 사는 보거라고 불렀죠. 또 딸인 애순에게마저 곁을 주지 않으며 모진 말을 쏟아내는데 광래의 이러한 행동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래의 전 남편이자 애순의 아빠는 병을 앓다 사망했고 이후 광래는 지금의 남편 연병철 오정세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는데 애순을 데려오지 않은 건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빚잔치의 첫 서방은 병수발, 새 서방은 한량. 그래서 광래가 가장 노릇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애순을 데려온다면 신모살이 밖에 더하겠냐 생각한 것. 그래서 형편이 좋은 친가 할머니 나무니 작은 아버지 정혜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똑똑한 애순이 물질이 아닌 공부를 하기 바랐던 건데 애순이 백일장에서 부장원을 받은 시를 보곤 당장 달려가 애순을 데려왔습니다. 제목 개전복 지은이 328 오애순. 허구한 날 전복 전복 전복. 태풍와도 전복 전복. 딸보다도 전복 전복. 꼬르륵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소. 전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똘레미 속 다 타도록. 내 어망 속 태우는. 고놈의 개전복. 전복 팔아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어망. 콜록대는 울어망. 백환의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전복을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물에서 나오지 않는 엄마를 걱정한 딸의 시. 그렇게 광래는 애순을 데려왔고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며 손을 잡아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발을 구르며 우는 애순. 급장지금의 반장이 되지 못했다며 엄청 속상해하는데 광래는 그런 애순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양관식이 천무이 애순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알려주면서 광래는 당황하는데 알고 보니 원래는 부급장이 돼야 할 이만기가 장성군인 아버지 덕에 구표를 덜 받고도 급장이 된 건데 이건 사실 선생님 자를 붙여주고 싶지 않음 같지 않은 선생의 문제. 애순에게 만기 아버지가 돌린 음식, 물건 운운하면서 대의를 위해 양보하라고 강요사실상 지시하는데 이걸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대놓고 촌지 요구하는 선생들이 있었으니 과거엔 더 심했을 수 있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동서의 진주 목걸이를 빌려 차고 한껏 꾸미고 간 광래가 억울한 상황을 따지지 않고 선생이란 이유로 굽신거리며 양말과 함께 빳빳한 돈을 넣은 촌지를 건네는 건 그 시대상이 잘 드러나면서도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애순이 단단하고 똑똑하고 효심까지 깊어 광래는 행복하기만 한데 몇 계절이 지나고 얼굴이 피폐해져 있는 광래. 순병에 걸리고도 물질을 계속해 쇠약해진 건데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전에 학교에 찾아갔을 때처럼 단정히 옷을 입고 자는 애순을 깨워 전복을 구워주고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는 광래를 보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연기를 해도 늘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여매란이기에 초반부터 몰입도가 높았는데 이 부분이 1회의 절정이었고 그렇게 광래는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광래가 애순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죽으면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나 죽었어 하고 그 집에서 살라는 거였는데요. 이 집에 남아있으면 동생들 키우는 식모가 될 게 뻔하니 친가로 가라는 것. 하지만 애순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10살의 애순은 자신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에 타러 갚는 병철의 요청에 결국 광래가 우려한 식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방치한 밭을 일궈서 양배추까지 키워냈는데 병철은 배 타고 올 때까지만, 동생 기저귀 뗄 때까지만, 순남이 국민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면서 애손을 놓아주지 않았죠. 결국 중학생이 된 애손은 공부가 하고 싶어 집을 나가려 하는데 병철은 이를 막고자 시인이 꾸민 애손에게 대학을 보내주겠다며 꼬드겼습니다. 이 말에 넘어간 애손. 애손은 이후 시장에 나가 키운 양배추를 팔기도 했는데 사실 이 장사는 관식이 하고 애손은 책만 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애손보다 오빠지만 늘 날선 무시를 받았던 관식. 그래도 관식은 늘 애손을 걱정하며 먹을 걸 전해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광래가 사망하고 힘들어하는 애손 곁을 관식이 지키면서 둘은 많이 가까워졌는데 시장에서도 양배추를 파는 애손 옆에 생선을 파는 관식이 자리하면서 사실상 관식이 애손의 시중을 드는 것. 그렇게 중학생이던 애손과 관식은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데 이때부터 아이유와 박보검이 등장일회 분량은 몇 분 안 돼맙니다. 어린 시절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 드라마 속 애손과 관식은 각 4배우가 연기하는데 아역은 문우진 빼곤 다 새로운 얼굴. 중학생 시절은 굉장히 짧음이었고 특히 1회 대부분을 끌어간 어린 애손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커리어 높은 연출진에 맞춰 배우들도 주조연할 것 없이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처음 보는 어린 애손 캐스팅이 너무나 좋았던, 연기를 잘하니 여매랑과의 호흡에서도 시너지가 나 몰입을 더 높여줬고 동백꽃 필 무렵에 이어 이번에도 여매랑 마이너스 오정세가 부부로 등장한 건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병철은 광래 생각해 애손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만큼 착한 성품인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광래만 믿고 한량으로 있었던 거 보면 또 좋게 생각되지 않는, 그 이름이 연병철인 것도 임상춘 작가가 의도한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1회는 여매란과 어린 애손 역의 김태연이 돋보인 명작이었네요. 전광래 윤지원 소장. 나 전광래는 1932년 경기도 작은 마을의 초가지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광래야, 물 좀 길어오너라. 어머니의 부름에 재빨리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내 손은 늘 거칠었고 이미 집안일을 많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해방 전 없는 살림에 여자아이에게 글 공부는 사치였고 생계를 위해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나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나서 이웃집 일도 돕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저 처자 참 착하고 일 잘한다 소문이 자자하구먼.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늘 따라다녔지만 가슴속에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9이 되던 1950년 마을은 갑작스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난 거죠. 포성과 비명, 불타는 집들. 그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피난 가는 사람들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 전광래. 제주도라는 데로 간다고 하더라. 섬이라 전쟁이 안 미칠 거래. 홍경자. 19살 의탁할 곳 없던 저는 홍경자와 함께 제주도로 피난을 왔습니다.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물 위를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홍경자와 함께 낯선 길을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미래도 모두 육지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섬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만난 바다가 나의 운명이 되리라는 것을, 바닷속으로 들어가 물질을 배우게 될 줄은,
나의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밤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 되겠구나. 살아남아야 해. 반드시.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는 1947년부터 시작된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으로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고요. 동네가 불타 없어진 곳도 많았어요. 삼촌들은 쉬쉬하고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짐작으로 알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어딘들 살만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남의 밭도 갈아주고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다 잡녀 삼촌 한 분이 저와 홍경자를 불쌍히 여겨 무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잡녀해녀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초보 해녀에게 자신의 것을 쉽사리 내어주지 않았어요. 허탕치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해녀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고 말하는 상군 해녀가 챙겨주는 해산물로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기도에서 피난 내려온 오씨 일가의 큰아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1951년 눈이 예쁘고 야무지게 생긴 보석 같은 딸아이가 생겼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뒤숭숭한 세상이었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약했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질하랴, 남편 병수발하랴 20대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초에 친정 부모님은 빚만 남기고 떠났고 남편 병수발하느라 없는 살림도 다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세상 무엇과도 안 바꿀 내 보물. 애순이라도 배골치 않게 남편 본가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 유일한 핏줄이니 괄시 안 하고 잘 키워줄 거라 믿었습니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시대에 여자 혼자 살 수 없어 한량이라도 새 서방을 얻었습니다.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고 살았죠. 그런데 본가에 보낸 애순이가 6살 때부터 그 어린 게 매일을 엄마 본다고 그 먼 길을 재 넘어옵니다. 어른도 힘든 길을 조막발로 걸어서요. 애순이를 봐서 좋았지만 아이가 고생하는 걸 보는 마음은 가슴에 돌을 가는 듯 버스럭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순이가 옆에 앉아 칭얼거립니다. 작은아버지가 자기만 조구조기를 안 준다고 밥 먹을 때마다 서러워 목이 맨다고 가슴에서 천불이 났지만 네 사랑 네가 받으라며 돌려보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 저녁 조구조기 새끼를 꿰어가지고 가서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 길로 애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우리 애순이는 가난한 엄마라도 좋은지 해벌쭉 웃으며 따라옵니다. 아버지가 다른 동생 둘을 보면서도 애순이는 곧잘 상을 타왔습니다. 태어나서 나는 줄급장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애순이는 야무지고 똘똘해서 아주 당찹니다. 표를 많이 받고도 부급장이 된 애순이는 마루에 엎드려 울고불고 속상해했지만 나는 그런 애순이가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그래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거라 좋은 옷을 빌려 입고 떡과 나이롱 양말을 들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애순이 좀 잘 봐달라고요. 양말 박스 안에는 오늘 새벽부터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꾼 100환짜리 지폐 여러 장도 넣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실까요? 그 돈이 몇 날 며칠 바당에 들어가 물질에서 벌어온 목숨값이라는 것을. 혼자 물질에서 5 식구 먹고 사는 건 고달팠어요.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바당바다에서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잡녀해녀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만 보고 입 벌리고 있는 새끼들. 입에 뭐라도 넣어주려면 배골치 않게 하려면 부지런하고 악착 같아야 했어요. 남들은 억척스럽다고 도끼 가득하다고 보거라고 불렀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당바다에서 귀한 전복을 발견해서 캐는데 비창이 돌 사이에 꼈습니다. 비창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에 줄을 손목에 묶어놓는데 바당바다 돌바닥에 꽉 끼어 이도 저도 못하다가 간신히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물숨을 쉬었어요. 전복은 깊은 바다에 살아서 깊이 잠수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급히 올라왔더니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는 물 밖으로 나와서 충분히 쉬고 숨을 깊이 쉬어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망태기에 들고 갈 게 줄어들잖아요. 어쩔 수 없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종일 물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이 이상합니다. 멍하고 구역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게 순병이 단단히 들었나 봅니다. 한 며칠 물에 안 들어가면 괜찮아지는 걸 알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애순이가 시를 써서 부장원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이런 어여쁜 애가 나에게 왔을까요? 내 팔자가 지게꾼이라 전부 다 내 지게 위에만 올라타는데 10살짜리 콩만 한 개 자꾸 내 지게에서 내려와 내 등짐을 같이 들려고 합니다. 고맙고 어여쁘면서도 속이 쓰립니다. 어린 게 벌써부터 등짐을 지려고 하는데 나처럼 살면 안 될 텐데요. 엄마는 가난해도 우리 딸 애순이는 푸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순이가 나중에 어른 되면 제일 먼저 나 진주 목걸이도 사주고 비행기도 태워준답니다. 그러면 오래 살아야죠. 우리 장녀가 엄마 호강시켜준다니까요. 피우던 담배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 미련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참 인생이 얄궂죠. 그렇게 목숨 내놓고 물질할 때는 천년만년 이 고생을 할 것 같더니 오래 살고 싶어지니 죽음이 다가옵니다. 내 몸은 내가 압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잡녀 미신 중에 잡녀가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영정사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평생을 등짝에 관짝을 쥐고 사는데 죽는 건 또 무서워서 사진을 안 찍었더니 자식들에게 남길 사진 한 장이 없네요. 내가 가진 옷 중 제일 좋은 걸 입고 제사상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도고른 게 보고 갔다던 전광래도 영정사진 찍으러 가는 길은 무섭습니다. 부탁할 것도 있고 애순이 할머니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흔쾌히 같이 가주시네요.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왔는데도 무섭습니다. 굳은 얼굴이 안 되어 보였는지 어머니가 입술에 분홍색 누주를 발라주십니다. 자식들이 평생 기억할 사진이니까 분홍색이 좋다고요. 제가 먼저 영정사진을 찍고 나면 어머니도 찍으시겠다네요. 아니요, 어망은 더 있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자식 앞세운 애미가 오래도 살았지. 그 아까운 걸 놓치고도 가 여적지 새끼밥 먹고 살았다. 오해순 할머니 김춘옥. 어린 건 남겨놓고 떠나는 마음도 미어지는데 어여쁜 큰아들 20살 남짓한 나이에 다 키워 떠나보내고 우리 시어망 어머니는 어찌 사셨을까요? 늘 눈이 축축하니 붉게 젖어 있는 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라서일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 엄마는 늘 죄인의 마음입니다. 먼저 보내 미안한 엄마는 살아서도 아들 생각에 눈 깊이 언제나 슬픔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가 한규 보거든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 말이나 꼭. 그 말이나. 오해순 할머니 김춘옥. 저승 가서 어망어머니 아들 한규 옆에 잘 붙어 있을 테니 우리 애순이 천지 고아되는 우리 애순이 좀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저승 가서 어머니 말 필히 전할 테니까 아직 저승 오지 마시고 이승에서 우리 애순이 좀 봐달라고요. 한규 보듯이 우리 애순이 좀. 영정사진 찍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어망어머니하고 둘이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애순이 부탁을 하려고요. 그렇지. 그 말하자고 불렀을 테지. 눈이 감길 턱이 있나. 오해순 할머니 김춘옥. 우리 애순이 이제 10살인데 애미애비 없는데 천지에 부빌 때는 하나 있어야죠. 애미애비 둘 다 명이 짧아 조망만 한 것만 남겨두고 가려니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배고를까 서러움 당할까. 염치 없는 애 아니니까 때마다 귀찮게 안 해요. 살다가 그 주변머리 없는 게지 할머니. 찾아오거든 오죽 힘들면 그렇게 찾아들거든 한 번만 도와주소. 소 죽은 귀신처럼 잘 참는 애가 고달프다고 할머니 나 고달프다라고 한마디 하거든 한규 살리듯 살려줘요. 더도 말고 딱 한 번. 한 번만 살려줘요. 그러면 다퉁이지.
애순 애비한테 미안할 거 하나 없소. 오애순 엄마 정광래. 우리 애순이는 염치 없는 애가 아닙니다. 주변 머리가 없어서 뭐 하나 아쉬운 소리, 부탁도 못합니다. 그런 애가 살다가 부빌 데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할머니. 찾아오면 그때 꼭 한 번만 우리 애순이 살려달라고 어머니께 부탁했어요. 어머니 아들 한규 살리듯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규가 남긴 핏줄 하나, 우리 애순이 좀 꼭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어머니가 그러마 하셨어요. 애순이도 어망어머니 새끼라고 마음 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어린 것 하나 남겨두고 떠나는 게 발이 안 떨어졌는데 이제는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와? 전복 내일 주지 뭘 짜다 말고. 오해순 내일 먹으면 애들한테 다 뺏겨. 전광래. 영정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애순이를 깨웠습니다. 전복을 먹이려고요.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매일 물질하면 귀한 전복은 내다 파느라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도 팔면 100환인데. 오해순 네 조동이에 들어가면 1000환 같아. 전광래. 우리 애순이는 엄마가 목숨 걸고 바당에 들어가 따오는 전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나 봅니다. 팔면 100환인데 왜 자기 입에 넣어주냐고 하네요. 요망진 어여쁜 내 새끼가요. 저는요, 우리 애순이 입에 이 귀한 전복이 들어가면 1000환 같습니다. 물질 안 하고 매일 애순이 얼굴 보며 살고 싶어요. 매일 애순이 입에 전복 넣어주면서 요 어린 것만 남기고 떠나야 하는 내 팔자가 참으로 서럽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마지막 남길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애순아, 엄마 죽거들랑 너 이 집 바로 나가.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나 죽었어 해. 여기 있다 염시들 식모되지 말고. 이 집 나가, 꼭. 애순 엄마 정광래. 애순이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동생들 돌보느라 어린 조막손 다트고 어깨에 등짐 지고 사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순이는 훨훨 날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애들은지 아버지가 있으니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죠. 애미애비 없는 애순이가 나 없는 이 집에 남아서 염병철, 염순봉, 염순남 뒤치다꺼리하며 식모 노릇하는 거 그 꼴 저는 못 봅니다.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왜 다 죽어? 그럴라면 나는 왜 나왔어? 오해순. 매일매일 밀려들어와 마음 아픔은 보살필 새도 없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애순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푸지게 살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애순이는 울고불고 힘들겠죠. 그 어린 게 엄마 본다고 그 먼 길을 오간 애순이니까. 내가 바당에 물질하러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동동거리며 엄한 걱정하느라 애간장이 다 탄다고 하는 우리 애순이니까. 어차피 사람 다 결국 고아로 살아. 부모 다 먼저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한 번씩 똑 죽고 싶은 날이 오거든. 두고 봐라, 요 꽃물 빠질 즈음 되면 산 사람은 또 잊고 사라져. 살면 사라져.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데 안 잊을 재간이 있나. 애순 엄마 정광래. 그래도 나 때문에 애순이가 너무 오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힘든 것보다 몸 힘든 게 나을 때도 있으니 차라리 매일매일 바쁘게 사느라 우리 애순이가 빨리 나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우리 애순이는 아프지 말고 푸지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순아 미안하다. 사랑해. 엄마가 많이. 다음에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아니다. 너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라. 가난한 엄마 말고 부잣집 엄마 만나서 푸지게 살아라.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애순아. 전광래 인물 프로파일. 기본 정보. 전광래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관통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특히 딸 애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기 희생적 태도로 가족을 지켜낸 강인한 여성. 이름 전광래. 나이 1960년 기준 29살 1932년생 추정 직업 해녀잡녀.
가족 딸 오해순 아버지 오한규, 2명의 어린 자녀들 아버지 연병철, 사별한 전 남편. 오한규, 현 남편 한양 연병철. 성격 및 특징 강인함 도골은 보거라고 불릴 정도로 강인하고 억척스러움. 헌신적 자식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하며 가족 부양. 자기 희생적 개인적 안위보다 딸 애순과 가족의 생계를 우선시함. 실용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자. 모성애가 강함 특히 애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을 표현. 끈기 전쟁과 가난, 남편의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감. 배경 및 상황. 한국 전쟁 당시 19살에 제주도로 피난. 홍경자와 함께 처음에는 농사일, 나중에 잡녀애녀 일을 배움. 오씨 일가의 큰아들과 결혼해 애손을 낳았지만 남편은 병약하여 사망. 첫 남편 사망 후 생계를 위해 애손을 시댁에 맡겼으나 차별받는 모습에 데려옴. 한량인 2번째 남편과 재혼해 2명의 자녀를 더 두고 있음 심각한 건강. 문제 순병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있음. 가치관 및 신념 노동에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여김. 자식 우선 자신의 행복보다 자식의 미래와 행복을 우선시함. 현실 직시 죽음과 인생의 고단함을 직시하는 냉철한 현실 인식. 갈등과 고민. 애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나처럼 살면 안 될 텐데. 자신의 죽음 후 애순이 겪을 고아로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 전 시어머니 김춘옥에게 애순을 부탁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주요 관계. 오해순 딸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모녀관계. 김춘옥 시어머니 애순의 할머니로 전광래가 죽은 후 애순을 돌봐줄 것을 부탁. 홍경자 언니 함께 제주도로 피난 온 동료이자 지지자. 광래가 죽은 후에도 애순을 살핀다. 오한규 시어머니의 아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인물. 전환점. 영정사진을 찍으러 가는 결정적 순간 애순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마지막 조언을 건네는 감정적 대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음에도 죽음이 임박한 아이러니한 상황. 인생 교훈.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라는 말로 표현되는 삶의 회복 탄력성.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희생. 함께 나누면 좋은 인문학 질문. 전광래에게 있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을 기꺼이 하고 있나요? 만약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전광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살면 사라져라는 전광래의 말에 공감하나요? 당신은 상실이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딸 애순이에게 전광래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전광래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이 한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인가요? 천복전복이 애순이 입에 들어가면 천왕 같다라는 말에서 어떤 의미를 느끼나요? 전광래는 딸 애순이가 푸지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푸지게 살다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꿈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전광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살다가 한 번씩 똑 죽고 싶은 날이 오거든이라는 말에 어떤 감정이 드나요? 그런 날 당신은 어떻게 그 순간을 지났나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